1971년 충남 공주에 위치한 백제 왕릉원의 배수로 정비 조사 중 무덤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조사를 위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벽돌을 하나둘씩 치우기 시작하니 1446년간 홀로 무덤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수호신인 진묘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발굴 하나만으로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던 막막한 백제사 연구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는데요. 피장자의 이름을 함께 적어 매장했기에 삼국시대 중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었던 왕릉, 백제의 중흥기를 이끈 25대 왕인 무령왕의 무령왕릉입니다. 무령왕릉은 백제가 공주에 머물고 있던 웅진 백제 시기 왕궁으로 추정되는 공산성의 서쪽 야트막한 산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웅진 백제 당시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릉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무덤들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한성시기 왕릉인 석천동 고분군의 적석총들과 달리 봉분의 형태를 하고 있죠. 공산성의 깃발들을 장식하고 있는 사신도의 그림이 이곳 왕릉원에 있는 6호분 벽화를 참고하여 그린 것입니다. 현재 정비가 끝나고 복원되어 우리가 외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은 총 7개 뿐이지만, 일제강점기엔 이 일대에서 수십 개의 무덤들이 확인되었다고 하네요.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무덤들 역시 이미 심하게 도굴되어 주인을 알 수 없었으나, 유일하게 도굴꾼들과 일제의 눈을 피해 1400년 넘게 본 모습을 지키고 있던 것이 바로 진묘수가 입구를 지키고 있던 무령왕릉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 무령왕릉의 주인인 무령왕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문주왕의 웅진천도 이후 문주왕 본인과 아들 삼군왕이 각각 3여 년간의 짧은 재위를 마치고 빠르게 왕권이 교체되며, 당시 백제는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으나 다음으로 즉위한 동성왕이 귀족들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하여 나라가 점차 안정됩니다. 하지만 유력 가문이었던 백씨 가문의 백가가 자객을 보내 사냥을 나갔던 동성왕을 암살하고, 그 뒤를 이어 40세의 나이에 즉위한 왕이 바로 무령왕입니다. 그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가림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백가를 제압하였고, 백가를 처형한 뒤 그의 시신을 백강에 던져버렸다고 전해지죠. 이후 무령왕은 백제 관직 중 제일 높은 자리인 좌평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는데, 이는 문주왕과 동성왕을 암살했던 귀족인 해구와 백가가 모두 좌평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령왕은 501년 왕위에 오른 후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경한 북방 정책을 보여주는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무령왕은 군사 5천을 보내 고구려의 수곡성을 침공하였고, 이듬해 역시 군사를 보내 고구려의 변경을 공격합니다. 그러다 503년, 이번에는 말갈이 백제를 공격해오자 이번에도 군사 5천을 보내 말갈의 침공을 막아내었고, 506년엔 무령, 말괄과 고구려가 함께 공격해오자 무령왕은 이건 역시 막아내죠. 그러다 6년 후 512년에 또다시 고구려가 침공하니 이번엔 직접 군사 3천을 이끌고 나아가 이를 물리칩니다. 이처럼 고구려를 여러 번 격파한 백제는 자신감이 붙어 기세등등하였고, 무령왕 제위 중 양나라와 교류 당시 보낸 국서에 누파구려, 갱위강국이라는 말을 적는데요. 이를 해석하면 고구려를 여러 번 격파하여 다시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이 시기 백제는 양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하였는데,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이 그 증거로 왕릉원의 다른 무덤들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웅진 백제 시기 일방적으로 관찰 가능한 다른 돌방 무덤들과 달리 무령왕릉과 6호분은 벽돌로 만든 무덤으로, 벽돌 무덤은 양나라의 지배층이 흔히 사용하던 무덤 양식이었죠.
아쉽게도 무령왕릉을 포함한 왕릉원 일대의 무덤들은 보호 중이라 직접 들어가 관찰할 수 없지만 왕릉원 내에 있는 고분군 전시관에서 벽화가 있던 6호봉과 무령왕릉 등 무덤의 실제 모습을 통째로 복원하여 전시 중이기에 직접 들어가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왕릉원 서쪽에 있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선 무령왕릉에서 발굴한 여러 화려한 부장품들을 상설 전시 중이니 꼭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립공주박물관 1층의 상설 전시장에선 입장 동선에 따라 무령왕릉의 부장품들을 전시하고 있어 마치 직접 왕릉에 입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전시장 입구에 보이는 것은 무덤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수호신 진묘수와 왕과 왕비의 이름이 적혀있던 묘지석입니다. 묘지석 위엔 중국에서 500년 넘게 사용되었던 화폐인 오수전이 함께 발견되기도 했으니 이는 무덤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신에게 땅을 매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안쪽에는 여러 부장품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무령왕의 관을 장식하였던 관꾸미개가 그 화려한 금빛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당나라 문헌인 구당서에선 한반도의 생활 풍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백제의 왕이 금꽃으로 장식한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을 사용한다고 기록하였으므로 그 관을 장식하였던 금꽃이 바로 이 무령왕릉에서 나온 관꾸미개인 것이죠. 한편 무령왕릉에선 왕의 시신을 안치한 목관 파편이 함께 발굴되어 성분을 분석해본 결과 오직 일본에서만 자생하던 금송으로 확인이 되었으니 이 목관은 일본에서 목재를 공급받아 제작되었거나 일본에서 직접 제작되어 백제까지 건너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금송은 잘 썩지도 않고 습기에 강하기에 지금까지도 고급 목재로 취급받고 있는데, 이는 당시 백제와 외가 아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본 문헌은 무령왕 제위식이 백제가 513년과 516년 일본에 2차례 유학에 능통한 학자인 우경 박사들을 파견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 목재가 외와의 교류로 바다를 건너왔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듯 백제사 연구에 있어 웅진식에 많은 힌트를 제공해준 소중한 무령왕릉이지만 정작 발굴 당시 정황에 의해 아직까지 꾸준히 쓴소리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고고학이라는 게 역사를 발굴해내는 것이다 보니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는 학문인데요. 유물이 묻힌 흙 한 줌까지도 읽어내기 위해 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령왕릉 발굴 당시 우리나라의 고고학은 아직 기초적인 단계였고, 장마철로 인한 손상 우려에 기자와 구경꾼까지 몰려들며 악재가 겹치자 마음이 급했던 조사원들은 17시간 만에 모든 발굴을 마치고 말죠. 최근 85년 만에 재발굴에 돌입한 고령 대가야 고분도 2년 동안 발굴할 예정이라고 하니 얼마나 짧은 기간의 발굴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무령왕릉이 백제의 소중한 국가유산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신라와 달리 이만큼이나 실제로 전해지는 백제 유물들은 몇 없으니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발굴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든 유물로든 여러 업적을 남긴 무령왕은 쇠퇴했던 백제가 다시 일어나는 눈부신 중흥기를 이끕니다. 그러한 무령왕을 옆에서 바라보며 자라난 그의 아들 명농은 그 역시 강대한 백제를 꿈꿨을 것이고, 523년 무령왕이 서거하자 아버지를 위해 무령왕릉을 조성하고 왕위에 오르니 백제의 26대 왕 성왕입니다. 그는 다시 일어선 백제가 수도로 있기엔 웅진이 너무 좁다고 판단하였고, 남쪽에 넓고 평탄한 지형인 사비에 새로 천도하고자 하니 지금의 충청남도 부여 일대입니다. 성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백제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하였고 왕궁과 여러 사찰을 세우며 지금으로 치면 사비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약 1500년 전 신도시였던 사비의 흔적을 찾아보기 위해 다음 영상에선 충남 부여 일대를 직접 답사해보고자 합니다.